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직장도 다니고 있는 경수진이라고 해요. 지금은 홀가분하게 벗어났지만 과거에 한 집안 사람들과 잘못 엮여서 제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고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그 분노 유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해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일은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업으로 하면서 사는 행운을 누렸어요.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지나가는 아이만 쳐다봐도 엔돌핀이 막 솟을 정도였죠.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제 꿈이었어요. 가족들은 결혼도 안 한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는 했어요. 왜, 그리고 언제부터 아이를 좋아했냐고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순수하고 투명한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미칠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은 무조건 일찍 결혼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낳고 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만 좋아했지 연애에는 큰 소질이 없어 그 소원은 물 건너가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저는 매일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시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와 아이들을 대하고 사랑해주니 부모님들 사이에서 저는 특히나 인기가 많은 교사 중에 하나였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을 만큼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아이들만 기다리며 출근하던 제게도 기다리게 되는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지인과의 약속 자리에서 알게 된 한 남자였죠. 이름은 김양호.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어요. 저도 이름을 여러 번 들어본 꽤 알려진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너무 호감형이었어요. 180cm가 넘는 키에 적당한 체격. 댄디하고 깔끔한 수트가 잘 어울렸고 손가락이 길고 웃을 때 가지런한 치아가 다 보이는 남자였어요. 누구나 한 번쯤 쳐다보게 되는 그런 비주얼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비주얼남과 제가 만나게 될 줄은. 저희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술 한 잔에 말부터 놓게 되었죠. 수진이? 너 남자들한테 인기 많겠다. 뭐, 내가? 아닌데. 나 완전 인기 없어. 거짓말. 너 웃을 때 엄청 해맑아. 티 없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엄청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웃음이야. 벌써 술 취한 거 아니지? 너야말로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지낼 것 같은데. 나? 아니야. 나도 완전 연애고자야. 연애고자? 겉모습은 완전 화려함 자체인데? 나도 몰라. 왜 이렇게 매번 연애가 어려운지. 너 같은 애 완전 모시고 살 것 같은데? 그래? 너 나 맘에 들어? 어? 그게... 우리 만나볼래? 갑자기? 우리 오늘 처음 만난 거 알지? 술김에 하는 소리 아니야. 나 진짜 너 맘에 들어. 너도 나 괜찮은 거 맞지? 우리 사귀자. 어린애도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는 그렇게 쉽지만 강렬하게 만남을 시작했어요. 너무 웃긴 시작이었죠. 남자친구를 만나다 보니 그는 두루두루 다 괜찮아 보였어요. 오히려 그가 왜 여태까지 연애를 잘 못했는지 갑자기 나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다행히 그렇게 가볍게 만난 것 치고는 저희는 잘 맞는 듯 했고요. 서로 많이 좋아하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그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인으로 지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져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정말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내 주변에서는 아직 간 친구들이 몇 없어서 솔직히 좀 겁나기는 해. 대가 있는데 뭐가 겁나. 이렇게 맨날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것도 진짜 싫단 말이야. 같이 살면 그럴 필요도 없잖아. 수진아, 우리 결혼하자. 어? 자기 진짜 자신 있어? 당연하지. 너도 아이 좋아한다고 많이 낳고 싶다 했잖아. 지금부터 우리 노력하면 네가 꿈꾸는 대가족 이룰 수도 있어. 자기 말대로 나도 아이를 많이 갖고 싶기는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고 하니까 약간 떨리는 느낌? 남자친구는 제가 원하는 다산을 밀어붙이며 결혼을 빨리 하자고 졸랐어요.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것에 약간 겁이 나기도 했지만 든든한 그가 평생 제 옆에 있어준다고 하니 저도 안심이 되었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우,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를 우리 수진이가 어디서 만난 거야? 엄마, 아빠, 우리 양호 잘생겼지? 키도 엄청 크지? 그런데 능력도 진짜 좋다? 수진아, 부모님 앞에서 창피하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뭐 어때? 내 남친 잘난 건 동네방네 소문내야지. 양호가 지금 직급이 과장인데 그것도 나이에 비해서 되게 빨리 승진한 거래. 동기들은 아직 주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 어머, 그랬어? 우리 수진이랑 동갑인데 벌써 과장 직급이라니. 정말 일 잘하나 보다. 아닙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양호가 이 속도로만 계속 쭉쭉 올라가면 내후년에는 팀장 일까지 할 수도 있대. 장난 아니지? 이렇게 귀한 인재가 우리 수진이랑 결혼한다니. 고마워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랑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정말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아빠와 엄마는 같이 체인점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적당히 수입이 있는 편이었어요. 저 역시 휴학 한 번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해 모아둔 돈도 약간 있어 큰 욕심을 부리지만 않으면 적당한 결혼 준비는 가능했어요.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나니 결혼이란 것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었죠. 며칠 뒤 설레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선물을 안고 찾아갔어요. 너무 인상이 좋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수진씨. 만나서 반가워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환영에 긴장됐던 마음도 녹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경수진입니다. 그래요. 내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양호가 수진씨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예쁘고 착실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양호 씨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상처가 될까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는 묻지 않았었죠.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사망보험금이 꽤 됐었는데 어머니가 그 돈으로 여기저기 재테크한 것이 제법 성공적이어서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았어요. 집이 너무 예뻐요, 어머니. 내가 집 꾸미는 걸 좋아해요. 화분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집 구경할래요?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했다고 전혀 느낄 수 없는 우아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요리 솜씨도 얼마나 좋으신지 차려주신 밥도 너무 맛있게 먹었죠. 결혼하게 되면 집은 내가 3억 정도 보태줄 수 있어요. 다행히 둘이 직장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집 구하는데 트러블은 안 생기겠네요. 3억이요? 저희가 그냥 대출 받아서 작게 시작해도 되는데.
많이 모이려면 처음에는 어른 도움이 좀 필요할 거예요. 양호한테 듣자 하니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다던데? 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순수하고 맑구나? 그럼 아이도 많이 갖고 싶겠네요? 네,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낳고 싶어요. 아, 요즘 같은 때에 수진 씨가 아주 애국자네요. 나도 애가 양호 하나라 집이 좀 시끌벅적했으면 할 때가 많았어요. 아이 많이 낳으면 또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갈 테니까 이번에 내가 도와줄게요. 3억이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은 좀 줄어들 거예요. 저는 너무 황송하고 감사했어요. 아예 우리 둘이 모아둔 것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3억이면 저희가 구하려는 동네의 아파트 전셋값에 부담이 4분의 3이나 줄은 셈이었어요. 어머님의 환대도 너무 좋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3억에 훨씬 더 기분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죠. 자기야, 나 어머님 너무 좋아. 인상도 좋으시고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수진이 네가 싹싹하게 잘해서 그렇지. 너희 어머니 아버지도 나 좋아해 주시잖아. 아, 뭔가 기분 진짜 좋다. 우리 결혼 정말 순조로울 것 같아. 우리 아이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자. 실제로 결혼식을 무사히 잘 올리고 너무 황홀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자기야, 우리 가족 계획 세워볼까? 그래. 나는 무조건 많이 낳고 싶지만 자기 지금 하는 프로젝트 엄청 중요한 거지. 그렇긴 해. 이번 프로젝트 잘 해내면 다음번 승진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거든. 내년 상반기나 지나야 한시름 놓을 텐데. 수진이 너 괜찮겠어? 뭐 10년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뭐. 자기 일도 중요하지. 그럼 아이는 우선 내년 자기 일 끝나고 갖는 걸로. 기다려준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아이 얘기만 하면 좋아 죽으면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대신 프로젝트 정말 잘해야 돼. 당연하지. 저희는 남편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1년 정도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말한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엄마,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황급히 TV를 켰고 뉴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빠와 엄마가 하고 계신 체인점 식당의 브랜드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저렴한 재료를 쓰고는 비싸게 음식을 판 것이 밝혀졌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 역시 회사에서 주는 재료를 받아 조리하고 판매했던 거라 그런 눈속임이 있다는 것은 아예 모르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거 그 회사가 잘못한 거잖아.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해? 저는 울분을 토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아무리 외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사랑 짜고 기만한 것이 돼버린 거지. 우리도 저렴하게 본사에서 재료를 받은 것은 절대 아닌데. TV의 영향력은 아주 막강했어요. 뉴스가 보도되던 그날 저녁부터 손님 발길이 뚝 끊기더군요. 엄마 아빠의 한숨이 깊어져 갔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본사에도 방송국에도 항의서를 보내봤지만 이미 부모님 식당 브랜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한 달 매출이 90%나 떨어지고 이렇게 3달이 넘게 지속되자 부모님은 폐업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수진아, 아빠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일하는 분들 다 내보내고 우리 둘이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결혼식 때도 볼 수 없었던 아빠의 눈물을 그날 보았어요. 저 역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부모님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남편 역시 이번 일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랑 아빠는 지금 사시는 집까지 팔아야 된다고 그러시네. 작은 집으로 알아보고 계셔. 많이 힘드시겠다. 프로젝트가 코앞이라 장인어른 장모님 신경 못 써드려서 미안해. 아니야. 자기 일도 중요하지. 하지만 부모님의 식당 이야기가 시모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부터 온화하고 인자했던 시모의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나다. 양호한테 들었는데 그거 진짜니? 부모님 식당 망한 거. 네.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식당을 하시던가 했어야지. 너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부모님도 저희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계세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니? 어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도 지금 부모님 일로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니? 사돈 내망하면 당장 네 돈, 아니 우리 양호돈까지 들어갈 텐데. 아, 네?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도 돈에 관해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지금 사는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해볼까 하시고 있는데. 집 팔아서 다 메꿔지니? 그리고 지금 그걸로 막아진다 한들 돈 한 푼 없이 노후 준비는 결국은 네 돈, 아니 우리 양호돈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려? 어머니, 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다시 꼭 재기하실 거라고요. 사돈댁이나 나나 똑같이 60대인데 재기는 무슨. 아, 속 터져. 왜 딸내미 시집 보내고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터지냐고.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피해자예요. 본사에서 물건 제값 주고 팔았는데 속은 거라고요. 바보같이 그걸 속긴 왜 속아? 그 정도도 딱 보고 싸구려인지 좋은 건지 구별도 못하면서 식당을 왜 해? 너무 돌변한 시모의 모습에 저는 머리까지 빙빙 돌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전화를 끊고 한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남편에게 시모와의 통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엄마도 좀 흥분했나 보다. 수진이 네가 이해해. 나 아들 하나인데 그 소식에 다른 건 안 보이고 그냥 내 생각만 하신 걸 거야. 결혼했는데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부모님 일인데 그렇게 서운하게 이야기하실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진짜 내 돈이고 자기 돈이고 갖다 드렸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나 어머님 그런 모습 처음 봐.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할게. 엄마도 지금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소리치신 적 없었는데 나 정말 많이 놀라고 무서웠어. 은연중에 남편이 시모에게 저 대신 큰 소리 쳐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제게 지는 신용하고 들어가는 말에 서운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부모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저까지 불협화음을 만들면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더 미안해하실까봐 저는 굽히는 척을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죄송해요. 예의 없게 굴어서. 알긴 아니? 난 네가 나 손절한 줄 알았다. 제가 왜 어머니를 손절해요. 저도 속상한 마음에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받아는 들이마. 그런데 정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사돈댁 아무리 어려워도 함부로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어머니 말씀 이해했어요. 걱정하시는 것도 다 이해했고요. 양호 씨 돈을 저희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두 분이서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가져다 준 적도 없고 가져갈 계획도 없었던 돈이었는데
사과를 하고 있자니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그래도 모두를 위한 일이 후퇴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시모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를 딸처럼 예뻐해주고 웃어주고 칭찬해주던 시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 시댁은 시댁이지. 내가 너무 가족같이 생각했지. 아들은 핏줄이고 며느리는 남이니까. 나도 이제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정말 딱 할 도리만 할 거야. 이제 우리 사이에는 벽이 생긴 거야. 저는 속으로 앞으로 시모와 거리를 두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과는 했지만 그만큼 저도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전과 달라진 제 태도를 시모도 느꼈는지 매일 한 번씩 하던 통화도 잠잠해졌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러 갔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다가 항상 시모 편을 들더군요. 수진아, 그만해.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 없이 엄마가 나만 보고 키우셔서 그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며느리랑도 어색한 관계가 돼서야 어디 살겠어? 난 어머니 딸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주는 만큼만 나도 할 거야. 우리 아빠 엄마 식당 일로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데. 사과는 드렸지만 나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아팠어. 알지. 다 알지. 우리 수진이 힘들고 아팠던 거 내가 다 알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엄마랑 이렇게 지낼 거야. 어?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우리 아이도 낳으면 이제 양갓집에 더 자주 왕래하면서 보여드리고 해야 하는데 수진이 네가 한 번만 좀, 어? 남편은 저의 저자세를 원했고 저는 솔깃했다가도 다시 시모에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났고 부모님도 어렵지만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 상황을 헤쳐나가고 계셨어요. 시모와 어색했던 사이도 시간이 흘러 유야무야 되어 자연스럽게 다시 왕래도 하게 되었고요. 수진아, 나 이번에 회사 일도 잘 끝났는데 우리 작년에 한 얘기 이제 실행으로 슬슬 좀 옮겨볼까? 아이 얘기?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예쁜 아이 낳자. 사실 저는 아직 곤란한 상황을 다 벗어나지는 못한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남편과 계획한 아이 생각이 약간 줄어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에게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 속도 모르는 남편은 배란일까지 체크해가며 노력하더군요. 생리하네. 또?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지? 날짜 정확히 맞췄는데. 글쎄, 벌써 4달째야.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했으면 벌써 임신이 돼야 하는 거잖아. 자기 혹시 나 몰래 피임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피임약 먹는 거 봤어?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상처되게 말을 해. 아이 많은 집은 처음부터 네가 원한 거였잖아. 내가 무슨 기계 공장이야? 애가 척하고 생기게.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불안해. 무슨 말을 그렇게 야속하게 해.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자 남편도 제게 다그치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시모 역시 압박 아닌 압박을 은근히 주었고요. 수진아,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갔다 왔거든? 애기들 것 좋고 예쁜 게 많더라고. 내가 어지간한 것들 다 사서 맡겨놨어. 나중에 하나씩 가져가서 써. 네? 아기 거요? 뭐 말씀이세요? 애기 거 뭐 한둘이니? 우선 옷을 계절별로 다 샀고 유모차랑 카시트도 샀어. 다 좋은 브랜드로 샀으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아기 침대는 신생아 때 쓸만한 걸로 우선 사놨고 장난감은 내가 잘 몰라서 그냥
개월수에 맞는 거 골라달라고 해서 샀어. 아기가 없는데 왜 벌써 그런 걸 사셨어요? 어차피 생길 손주잖니. 그리고 지나가는데 눈이 안 가는 게 없더라고. 어쩜 그렇게 예쁜 게 많니? 아기 낳으면 또 그때 돼서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우선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둬.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뱃속에 있지도 않은 아이 물건을 왜 사들인 건지. 하지만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저런 식으로 임신을 종용한다는 것을. 그거야말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데도 남편과 시모는 어거지를 피우는 꼴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며 제 결혼 생활에도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6달째 임신에 실패하자 남편은 제게 불임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같이 불임 검사를 해보자고? 나는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수진이 너만 검사해보면 돼. 뭐라고? 자기가 문제 없을 거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는데? 느낌으로 알아. 지금 네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빨리 산부인과 가보자. 아니, 내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고. 느낌? 느낌으로 임신해?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나도 검사하게 해야겠어?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당연히 둘 다 검사를 해야지. 나만 문제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 가자는 게 너무 웃기잖아. 좋아. 검사했는데 내 문제가 아니면 그때는 어떡할래? 아니면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지금 나랑 무슨 내기해? 지금 자기 말은 꼭 나한테서 문제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말투네? 알았어. 나도 같이 할게. 대신 내가 아이 갖는데 문제 없으면 나한테 사과해. 자기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사과할 생각이 없어? 남편의 억측에 화가 났지만 저도 누구 문제인지 가려서 확실히 따지고 싶었기에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가는 차 안에서 내내 회의감이 들더군요. 사랑해서 아이를 낳자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지금 아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이렇게 엇갈리는 건 아닌지 깊은 생각에 빠졌죠. 병원에서 저희는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남편과 저 둘 다 신체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산부인과 의사가 묻더군요. 우리 두 분 다 요즘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나요? 둘 다 검사 결과로는 깨끗한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도 난임인 경우가 있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건강한 상태로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셔야지 아이도 즐겁게 오지 않겠어요? 많이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부모님 문제로 저는 그때까지 좀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는 했어요. 남편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고요. 저는 혹시나 하고 의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자궁에 아주 작은 혹이 있었는데 별것 아니라고 해서 쉽게 시술 정도를 받은 적이 있긴 한데요. 혹시 그게 연관이 있을까요? 정확히 어떤 혹이었는지 제가 차트를 봐야겠지만 연관성은 많지 않아요. 보통 병원에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떼어내는 거면 정말 작은 것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자궁은 여자한테 더 소중한 기관 중에 하나니까 심각했다면 언지를 줬었겠죠? 아, 네. 남편은 의사에게 전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지만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아 고민인 정도라고만 말하더군요. 남편분,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꼭 임신이 되어야 해 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를 나오며 남편이 투덜거렸어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내가 뭘 했어? 나 문제 없다고 했잖아. 나는 뭐 문제 있다고 나왔어? 김영호,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는 뭐 예전에 혹을 뗀 적이 있다며.
저 의사가 뗀 것도 아닌데 네 말만 듣고 그게 심각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럼 그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배제시켰다 이거지. 너 김양호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 건 오히려 너지. 아무리 작은 거라고 혹 떼어냈다는 얘기를 숨긴 건 너잖아. 숨기다니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별거 아니었어서 이야기 못했던 거야. 큰 수술이었으면 내가 진작 했겠지. 네 속이야 나는 모르지.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아무튼 난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너 때문에 검사니 뭐니 해가지고 기분만 잡쳤네. 먼저 발걸음을 쌩 하고 돌리며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 보고 있었어요. 저게 내가 알던 김양호가 맞나? 그렇게 사랑했던 김양호가 맞아? 남편의 변한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왠지 이 결혼 생활의 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앞당기는데 시모가 아주 큰 역할을 해주었죠. 검사 사건 이후 며칠 뒤 시모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너 지금 어디니? 어머님, 저 지금 출근 중이에요. 출근? 어린이집? 네. 아우, 넌 참 속도 좋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린이집으로 출근이 하고 싶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계속 어린이집에서 일해왔잖아요. 애도 못 갖는 네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게 웃기다는 말이다. 네? 뭐라고요? 양호한테 들었다. 양호는 남자로서 아무 문제 없다면서. 너는 왜 자궁에 혹된 얘기를 그동안 숨기고 안 했니? 그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였으면 나나 우리 양호가 그렇게 속 끓이지 않았어도 되잖아. 김양호가 그래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제가 혹된 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얘 좀 봐. 김양호? 그래, 양호가 그랬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밖에 이유가 없잖니. 나이도 한창인데 임신이 안 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문제 있다고 몰아가면 김양호랑 어머님 속이 좀 편하세요? 진작 네가 불임인 줄 알았으면 우리 양호랑 결혼 허락 안 했을 거야. 결혼 전에 애를 먼저 낳는 것도 아닌데 불임인지 누가 알아요? 내 말이 그래서 짜증난다는 거지. 너도 알겠지만 우리 양호 인물이 좀 훤칠하니? 어릴 때부터 연예인 하라고 권유도 얼마나 받았었는데. 그런 귀하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여기서 태가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분해서 잠이 안 와. 그런데 네가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한다고? 기가 찬다, 기가 차. 어린이집에 애 안 생기는 사람은 취직 금지시키는 법이라도 있어요? 네 양심에 묻는 말이지. 그 착한 아이들 보면서 네가 갖지 못하니까. 너도 몰래 못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저기요. 뭐? 저기요? 얘 좀 봐. 너 말 다 했어? 이제 날 CM으로도 안 보는 거지? 이게 어디다 대고 저기요래? 지금 누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차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까지 받는 건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제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온 건지. 너 애 낳으면 주려고 내가 진작에 백화점에서 사놓은 건 다 어쩔 거냐? 누가 그런 거 미리 사달라고 했어요? 왜 사놓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 너랑 이렇게 입씨름하는 거 나도 골 아프다. 니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부모님 식당 난리 났네 어쩌네 했을 때 그냥 깨끗하게 싹 갈라놓을걸. 그때부터 불안하긴 했다. 아주 그때 못 갈라놓은 걸 나도 평생 후회할 거다. 결국 시모는 제게 기름을 붓고 부채질까지 하며 불을 붙이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죠. 김양호 집과는
당장이라도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집에 와서 저를 소 닭 보듯 하던 김양호를 불러 세웠어요. 우리 끝인 거지? 너 우리 엄마한테 저기요 라고 했다며? 대단하다 진짜. 시어머니한테 저기요라고 하지를 않나. 소리를 꽥꽥 지르질 않나. 니네 모자는 참 뭐랄까 이상한 포인트에서 쿵짝이 잘 맞네. 서로 듣고 싶은 말, 믿고 싶은 말만 하고 사나봐. 너희 모자야말로 대단한 것 같아. 너 말 조심해. 이제 다 끝났는데 조심할 게 뭐 있어. 잘 됐네. 그 난임인지 불임 검사 덕분에 아주 확실히 네 진상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야말로 왜 임신이 안 되는지 확실해졌으니까 유책은 명확하게 내 쪽인 거잖아. 웃기고 있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경수진, 내가 충고하는데 너 직업 바꿔. 너나 니네 엄마나 뭐나 된다고 내 직업 갖고 자꾸 우는해? 지금 너한테 어울리는 건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야. 가서 그거 자격증이나 따서 불쌍한 노인분들 돌봐놔드려라. 너한테 배우는 그 어린이집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애도 못 가져서 가슴 한켠에 한 많은 교사가 자기 아이들이랑 매일 본다고 생각하면 거기 엄마들이 가만히 있을까? 너 내가 가서 입 뻥긋하면 그냥 잘리는 거야. 알았어? 아,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고맙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넣어놨다. 니네 엄마 성질머리 보니까 곱게는 오래 못 사시겠더라. 네 엄마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으면 잘난 아드님 김양호가 보살펴드려야 되지 않겠어?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봐드리려면 너나 지금부터 자격증 열심히 공부해야 할걸? 뭐? 니네 엄마? 말 다 했어? 그럼 니네 엄마지 우리 엄마냐? 엄마나 아들이나 정말 최악이네. 우리 엄마 욕 보이지 말라고. 그 효심에 눈물이 다 나네. 야, 김양호. 한때 그래도 내가 너한테 미치기는 했었지. 미치게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나 그거 부정 안 할게. 지우려고도 안 할게. 그것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니까. 좋은 일만 내 인생일 수는 없잖아. 나한테 아프고 쓰라린 페이지 쓰게 해줘서 고맙다. 잘 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긴 하다. 얼마 뒤 저희는 남남이 되었어요. 후련하면서도 씁쓸하더군요. 많이 사랑했었고 살도 부비며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다 결국에는 이런 파국까지 맞이할 줄이야. 결혼 생활 2년도 못 채우고 이렇게 끝이 나다니. 하지만 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은 진심이었어요. 그와 했던 시간, 다툼, 상처들은 저를 지독히도 아프게 했지만 그것 또한 제 인생의 일부이기에 버리지 않고 가져가기로 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혼 후 부모님은 당신들 때문이라며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저 역시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한 장소를 잠시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제 발길이 향하는 곳 역시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아프리카에 봉사를 갔었거든요. 그곳에서 밝은 아기가 아닌 어둡고 병들고 굶주린 아이들을 보살피며 제 인생과 가치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나는 나한테 웃어주고 안겨주고 달려와주는 아이들만 예뻐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아이들도 많은데 난 그냥 보기 좋고 예쁜 아이들만 좋아한 편애자는 아니었을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아낌없이 저를 내어주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수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T 어린이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H 어린이집인데요. 이제 연락이 되시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수진님, 저희 J 어린이집에 좀 와주세요. 저는 많은 어린이집에서 쏟아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는데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이 좋은 글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원장 선생님이 제가 없는 동안 여기저기 추천을 많이 해주셨더군요.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환경과 페이를 선택해 다시 어린이집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가 쉬는 날에는 되도록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더군요. 그 아이들 역시 아무 편견 없이 사랑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김양호 때문에 남자를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봉사하며 알게 된 한 남자에게 다시 사랑을 배웠고 재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서는 아주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것도 셋이나요. 아무리 검사를 한다 한들 제 배 앞에서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제가 불임이 아니었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아마 전 남편과 시모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순순히 김양호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또 제가 어디서 애를 훔쳐왔네 어쩌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을까요? 다행히 지금 엄마와 아빠가 가까이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시고 계셔서 저 혼자 절대 힘들지 않아요. 남편 역시 적극적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같이 해주고 있고요. 덕분에 저는 어린이집 일도 봉사하는 일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죠. 얼마 전 알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다 알게 된 전남편 소식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전남편 역시 같은 회사 사내에서 한 여자와 사귀고 재혼을 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또 둘 사이에 불임 문제가 불거졌고 시모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기름을 끼얹은 모양이에요. 재혼한 새 와이프는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회사 게시판에 전남편과 시모의 행각을 낱낱이 까발렸고 탄탄대로만 열릴 줄 알았던 전남편은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시모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지 아닌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자상한 남편과 토끼 같은 내 새끼들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모님까지. 지금 이 소중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좋고 행복한 페이지로 장식될 수 있기를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